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짐 콜린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성장과 성공의 열쇠를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이곳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을 배경으로 우리는 위대한 기업의 비밀을 풀어볼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공은 단순히 운이나 일시적인 결과물이 아니죠. 그 이면에는 명확한 전략과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책은 바로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입니다. 이 책은 평범한 기업이 어떻게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밝혀내는 경영학의 고전 중 하나인데요.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책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는 짐 콜린스와 그의 연구팀이 5년간의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쓴 책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렬합니다. 왜 어떤 기업은 평범한 수준에 머무르고 다른 기업은 위대함을 성취하며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성공을 거둘까? 이 책은 바로 그 비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로 제시합니다. 책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위대한 기업은 운이나 특별한 기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레벨 5 리더십, 고슴도치 개념, 그리고 일관된 문화적 규율 같은 철저한 원칙을 기반으로 꾸준히 플라이휠을 돌립니다. 즉,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한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칙들을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책이 알려주는 위대한 비밀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네, 성공과 성장을 향한 여정을 이어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비전과 목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준비 되셨나요? 네, 제목부터 강렬하죠.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 짧은 문장 속에 평범함을 벗어나기 위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장이 왜 우리의 삶과 기업 성공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함께 알아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에서의 주요 메시지는 짐 콜린스는 첫 번째 장에서 우리가 좋음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지적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우리 개인도 좋은 상태에 만족하면서 더 나아질 가능성을 스스로 막아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좋은 상태에 안주하는 순간 위대함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콜린스는 수많은 기업을 연구하며 발견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평범한 성공은 때로 위대한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 우리는 더 높은 목표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변화와 혁신은 미뤄지고 기업은 그저 좋은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네, 평범함에서 위대함으로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1. 나는 지금 좋음에 안주하고 있는가? 2. 내가 하는 일이나 우리의 조직이 정말로 위대함을 향해 가고 있는가? 3. 위대함을 방해하는 좋음의 함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콜린스가 말하는 위대함은 단순히 더 높은 매출이나 성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하고 깊은 영향을 미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네, 실제 사례로 위대함의 가능성을 보여준 기업들이 있습니다. 짐 콜린스의 연구에서 위대함으로 도약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했습니다. 좋음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약국 체인 월그린은 단순히 시장에서 살아남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 중심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며 업계 선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좋음은 충분하지 않으며 진정한 위대함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는 사실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짐 콜린스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책의 내용을 진행할 건데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 문장이 여러분의 삶과 일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2장 레벨 5 리더십. 네, 두 번째 장에서는 짐 콜린스는 레벨 5 리더십을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핵심 요소로 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위대한 기업을 이끄는 리더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겸손하면서도 강인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레벨 5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기업과 개인의 성공을 이끄는지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네, 레벨 5 리더십이란 짐 콜린스가 위대한 기업들의 리더를 연구하며 발견한 독특한 리더십 개념입니다. 레벨 5 리더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겸손입니다. 레벨 5 리더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조직의 성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공의 공은 팀에게 돌리고 실패의 책임은 자신에게 돌리죠. 둘째, 전문적인 의지입니다. 겸손함과 동시에 엄청난 결단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리더십은 단순히 조직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의 문화를 바꾸고 위대함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네, 레벨 5 리더의 실제 사례인데요. 다윈 스미스에 대한 내용인데, 레벨 5 리더십의 대표적인 사례로 짐 콜린스는 다윈 스미스를 언급합니다. 그는 평범했던 제지회사 킴벌리 클락의 CEO로 취임하며 기업을 완전히 변화시켰는데요. 다윈 스미스는 기존의 종이 생산 사업을 과감히 접고 소비자용 종이 제품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비판과 반대에 부딪혔지만 끝까지 전문적인 의지를 발휘하며 회사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킴벌리 클락은 P&G를 능가하며 업계 선두주자가 되었고, 이는 다윈 스미스의 레벨 5 리더십 덕분이었습니다. 레벨 5 리더십의 교훈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훈은 매우 단순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성공보다 조직의 성공을 우선시하며 강력한 결단력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종종 개인적인 성취에만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리더가 되려면 팀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그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장에서는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핵심 원칙 중 하나인 레벨 5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리더십은 단순히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 팀, 심지어 개인적인 삶에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으신지, 레벨 5 리더가 되는데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일지 여러분들께서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장, 첫 번째 누가, 그 다음 무엇. 지난 시간에는 레벨 5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공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는 겸손과 의지를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더 혼자서 위대한 기업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여기서 이제 짐 콜린스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바로 첫 번째 누가, 그 다음 무엇입니다. 좋은 사람을 먼저 모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원칙인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짐 콜린스는 기업을 버스에 비유합니다. 성공적인 기업을 만들려면 먼저 버스에 올바른 사람을 태우고 잘못된 사람을 내리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단계가 끝나야만 버스가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리더는 목표나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위대한 기업들은 그 반대로 시작합니다. 콜린스는 말합니다. 올바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팀의 목표를 추구하며 환경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한다. 그래서 올바른 사람을 모으는 것은 어떤 전략보다도 더 강력한 성공입니다.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한 은행 웰스파고가 좋은 사례인데요. 웰스파고의 경영진은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훌륭한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들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올바른 사람들이 있다면 항상 적응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결국 웰스파고는 금융위기 속에서도 최고의 은행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에서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올바른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짐 콜린스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합니다. 1. 가치관의 일치. 올바른 사람은 기업의 핵심 가치와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능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철학에 공감하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적합한 자질. 역할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춘 사람.
하지만 단순히 현재의 역량만 보지 않고 성장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장기적인 헌신. 위대한 기업은 단기적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팀을 꾸리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콜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모이면 동기부여는 필요 없다. 그들은 스스로 목표를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며 성공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뛰어난 팀은 단순한 지시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환경 변화가 찾아와도 서로 협력하고 적응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이렇게 구성된 팀은 마치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계처럼 효율적이고 어떤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버스에는 누가 타고 있나요? 혹시 잘못된 사람과 타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금 팀을 꾸리고 있거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있다면 먼저 누구와 함께 할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설정하기 전에 올바른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에피소드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위대함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4장, 잔인한 사실을 직면하라.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누가, 그 다음 무엇이라는 원칙을 통해 팀 구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은 위대함으로 가는 또 다른 열쇠, 바로 잔인한 사실을 직면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짐 콜린스는 이 원칙을 고슴도치 컨셉트로 들어가기 전에 기업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 과연 왜 중요할까요? 지금 그 이유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든 개인이든 위대함으로 도약하려면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짐 콜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기업은 잔인한 사실을 직면하고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히 문제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올바른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많은 기업과 리더들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거나 문제를 작게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한 조직들은 이런 태도를 버리고 항상 진실을 직시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실패한 기업과 성공한 기업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크록스는 한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신발 브랜드였지만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진 문제를 무시했습니다. 매출은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브랜드는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반면 짐 콜린스가 분석한 위대한 기업들은 시장의 변화나 내부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철저히 직면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처링된 기업 중 하나는 경쟁사의 압박을 감지하고 매출 악화 원인을 분석하며 과감한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냉정한 분석과 결단이 결국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원칙을 설명할 때 짐 콜린스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개념을 언급합니다. 이 패러독스는 베트남 전쟁 포로였던 짐 스톡데일 제독의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힌 8년 동안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국 살아남을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의 끔찍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끝없이 고민했다. 이 이야기가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희망과 낙관은 필요하지만 냉혹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잔인한 사실을 직면하면 문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짐 콜린스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1. 질문과 대화. 조직 내에서 열린 질문과 대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문제를 논의할 때 비난보다는 해결책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2.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감정이나 직감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3. 진실을 말할 용기. 리더는 불편한 진실을 팀에게 투명하게 공유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조직의 문화로 자리잡게 하면 팀원들은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잔인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 건강 문제, 재정 관리 혹은 관계의 어려움 같은 것들 말이죠.
이제는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직면할 용기를 가질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냉정함이 위대함으로 가는 길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 이제는 이해가 되셨나요? 5장 고슴도치 컨셉트. 우리는 지금까지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는 원칙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잔인한 사실을 직면하라는 메시지를 통해 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원칙 중 하나인 고슴도치 컨셉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슴도치가 도대체 위대한 기업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와 여우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 시인 아르킬로코스의 격언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한 가지 큰 것을 안다. 여우는 매우 똑똑하고 교활하지만 고슴도치처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어 기술 하나에 밀려버립니다. 짐 콜린스는 이 비유를 기업에 적용했습니다. 위대한 기업은 여우처럼 복잡한 전략을 추구하는 대신 고슴도치처럼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 하나에 집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슴도치 컨셉트란 무엇일까요? 짐 콜린스는 이것을 세 가지 질문으로 설명합니다. 1. 우리가 무엇을 세계 최고로 잘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경쟁자보다 압도적으로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2. 우리가 깊은 열정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조직이나 개인이 진심으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3. 우리 경제적 엔진의 핵심은 무엇인가? 돈을 벌 수 있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고슴도치 컨셉트가 됩니다. 여기 재미있는 예를 들어볼까요? 한때 전 세계에 큰 인기를 끌었던 크리스피 크림 도넛은 자신들의 고슴도치 컨셉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초기에는 세계 최고의 도넛을 만든다는 명확한 목표와 열정이 있었지만 사업이 확장되면서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짐 콜린스가 연구한 위대한 기업들은 항상 자신의 강점과 열정을 중심으로 경제적 엔진을 구축했습니다. 이처럼 고슴도치 컨셉트를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방향성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원칙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깊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1.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2. 나는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3. 나는 나의 재능과 열정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고슴도치 컨셉트를 찾는다면 더 큰 만족과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개념이 여러분의 삶과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6장 규율의 문화. 지난 시간에는 고슴도치 컨셉트라는 단순함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원칙이야말로 위대한 기업이 되는 데 있어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한 원칙으로만 위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6장에서는 규율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장에서는 왜 조직이 규율을 갖추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공이 불가능한지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규율의 문화라는 개념은 단순히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짐 콜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규율의 문화는 자율성과 책임감을 동시에 요구한다. 즉,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주되 그 선택에 대해 철저히 책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업은 불필요한 관료주의와 감독 없이도 규율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균적인 기업과 위대한 기업을 나누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누코어는 철강 산업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낸 기업으로 짐 콜린스가 연구한 위대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누코어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철저한 규율의 문화입니다. 누코어는 직원들에게 높은 자율성을 부여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자와 직원 간의 계층적 장벽을 없애고 누구나 동등하게 성과에 따라 인정받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누코어는 전통적인 철강 회사들보다 훨씬 높은 수익성과 생산성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규율의 문화는 단순히 규칙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유도합니다. 반대로 규율의 문화가 없는 기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관료주의로 인해 불필요한 서류 작업과 승인 절차가 과도하게 많아지고 직원들은 규칙을 지키기 위해 창의성을 잃고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이런 기업은 성장하기는커녕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규율의 문화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명확한 목표 설정. 먼저 자신이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2. 자율성과 책임감 균형. 자신의 선택에 자유를 주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3. 불필요한 요소 제거. 관료주의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없애고 단순함과 효율성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삶도 위대한 기업도 마찬가지로 규율의 문화 없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행동에 규율을 더한다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7장 기술 가속 페달. 지난 시간에는 규율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규율이 어떻게 조직의 성과와 성공을 이끄는지 그리고 그 문화가 왜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짐 콜린스가 7장에서 강조하는 기술 가속 페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어떻게 기업의 성공을 가속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 콜린스는 기술을 단순히 도구나 기술 혁신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술을 가속 페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기술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좋은 전략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기술이 뛰어난 기업은 기술을 핵심 전략에 통합하여 그 전략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한다. 즉, 기술은 위대한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촉진제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예시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항공사는 기술을 통해 저비용 운항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고객 만족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항공 예약 시스템이나 체크인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은 기술을 통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비행기를 운항시키는 방법을 찾았고 이로 인해 비용 절감과 동시에 고객 서비스도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전략은 더욱 강력하게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기술을 잘못 사용한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블록버스터입니다. 블록버스터는 한때 영화 대여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기술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하는 가운데 블록버스터는 기술을 단지 기존의 모델을 복제하는 도구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경쟁자인 넷플릭스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에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블록버스터의 실패는 기술이 단순히 기존 방식을 바꾸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을 만들어내는 도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술을 가속 페달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1. 기술을 전략에 통합하라. 기술을 단순히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전략을 가속화하는 역할로 통합해야 합니다. 2. 기술을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3.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추구하라. 기술은 한 번의 혁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업처럼 개인의 성장에서도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1. 자기 개발을 위한 도구 활용. 요즘은 다양한 자기 개발 도구와 앱들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시간을 관리하고 학습을 가속화할 수 있죠. 2. 디지털 혁신을 추구. 새로운 기술과 도구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업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 끊임없는 학습. 기술의 발전 속도는 빠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를 적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 가속 페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고요.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기업과 개인의 성공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8장 경영진의 리더십. 지난 시간에는 기술을 어떻게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지, 즉 기술 가속 페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바로 경영진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위대한 기업들은 특별한 경영진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짐 콜린스는 경영진의 리더십에 대해 레벨 5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레벨 5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겸손. 위대한 리더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조직의 성과를 중요시합니다. 2. 결단력. 동시에 레벨 5 리더는 결단력 있게 행동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도전적일 때 즉각적으로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집니다. 레벨 5 리더십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로 킴벌리 클락의 CEO인 다윈 스미스를 들 수 있습니다. 다윈 스미스는
1971년에 CEO로 임명되었을 때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겸손하면서도 결단력 있게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킴벌리 클락의 미래는 종이 제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과감히 비핵심 사업들을 매각하고 종이 사업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결단은 단기적으로 많은 반발을 샀지만 장기적으로 회사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레벨 5 리더십은 겸손함과 결단력의 절묘한 균형을 이룹니다. 겸손은 개인의 자랑을 떠나 조직과 팀의 성과에 집중하는 자세입니다. 결단력은 어려운 시점에서 속히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진정한 리더가 탄생이 되고 그 리더가 이끄는 조직은 더욱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리더십이 부족한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로 리더십을 가진 기업들은 그만큼 리더의 부재로 인해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리더가 너무 자신만의 방식에 고집하거나 결단을 미루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조직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빠르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결국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레벨 5 리더십을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1. 겸손을 실천하세요.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지 말고 팀의 성공을 인정하세요. 2. 결단력을 갖추세요. 중요한 순간에는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세요. 3. 지속적인 성장. 리더는 항상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리더로서의 역량을 꾸준히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영진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위대한 리더는 겸손하면서도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이 리더십을 실천하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9장 문화의 힘.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 바로 문화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영진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레벨 5 리더는 겸손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통해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그 리더십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문화입니다. 그럼 오늘은 기업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고 그것이 어떻게 위대한 기업으로 이끌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짐 콜린스는 위대한 기업이 성공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문화의 힘을 강조합니다. 그는 기업 문화가 단순히 좋은 분위기나 편안한 근무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핵심 가치와 신념, 그리고 그 가치가 실현되는 방식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기업의 문화는 규율 있는 행동을 이끌어내고 그로 인해 기업의 전략이 일관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짐 콜린스는 규율 있는 문화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규율 있는 문화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회사의 목표와 전략에 맞춰 행동하는 문화를 말합니다. 이 문화에서는 직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확실히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움직이며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규율을 지킵니다. 이처럼 강한 규율을 바탕으로 한 문화가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좋은 예시로 월 그린을 들 수 있습니다. 월 그린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그들은 기업 문화를 철저히 관리하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뽑고 그 사람에게 자율적인 환경을 제공하면서 규율을 지키게 하는 방식이 바로 이들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월 그린의 성공은 기업 문화가 어떻게 위대한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문화가 강한 기업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합니다. 일관성은 기업의 목표와 가치가 조직의 모든 활동에 반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성은 한번 만들어진 문화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기업은 더욱 강력한 조직력을 발휘하며 위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반면 문화가 부족한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자주 문화적 일관성 부족으로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 엔론과 같은 기업들은 초기에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들의 기업 문화는 부패와 부정행위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결국 문화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강력한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1. 핵심 가치를 설정하세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그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하세요. 2. 규율을 실천하세요. 자율적인 환경을 만들 때 반드시 자신에게 규율을 부여하고 일관된 행동을 유지하세요. 3. 지속적인 성장.
한 번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세요. 강력한 기업 문화는 조직의 전략을 실행하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대한 기업은 언제나 변화를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제가 9장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이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책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 기업들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레벨 5 리더십에서부터 문화의 힘, 기술 가속 페달까지 모든 요소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위대한 기업을 만들어 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렇다면 내가 속한 조직, 내가 하는 일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분도 더 나은 리더, 더 나은 조직으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책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하면서 더 나은 방법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는 단순히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여정에 많은 위대함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